헬리오시티 10억 떨어졌다. 강남 음마아파트 10억 떨어졌다. 광교 중흥 S클래스 10억 떨어졌다. 송도 10억 떨어졌다. 분당 10억 떨어졌다. 임덕은 10억 떨어졌다. 여기저기서 10억 떨어졌다. 10억 떨어졌다. 1억은 돈도 아니에요. 10억 떨어졌다 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리는데요. 언제 이렇게 떨어졌다 소리가 좀 잠잠해질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내후년이나 돼야 잠잠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영끌에서 샀던 우리 젊은 청년들 어떻게 할까요?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저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한테 2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만 온 게 아니라 전화가 많이 오지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전화라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완전 불장이었어요. 지식산업센터 하나 사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 사는 사람은 2개 사고, 2개 사는 사람은 3개 사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2분이 계십니다. 첫 번째 분, 어제 전화 오신 분인데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강원도에 사시는 분이 재테크 공부를 하시고 지산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서울까지 올라오셔서 여기저기 임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저희 광교 더 퍼스트라는 지식산업센터 드라이브인을 2채 사셨습니다. 그때는 드라이브인이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드라이브인은 왜 인기가 있었냐면은 서울에는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드라이브인이 있습니다. 드라이브인은 뭐냐면은 완전히 제조를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이에요. 층고도 높고 그리고 여기는 차들도 막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도어 투 도어도 되고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드라이브인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지식산업센터란 뭐예요? 사무실이잖아요. 회사가 일하는 곳이잖아요. 사무실이 더 많아요. 드라이브인보다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기 때문에 정말 공장으로 썼지만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5G 시대 또 4차 산업 21세기 완전 이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다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지식산업센터 들어가 봐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몇 명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인보다는 사무실이 차츰 더 잘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제조가 다 망해가는 시기예요. 제조가 정말 어려워요. 제조로 먹고 살기가. 그런데 드라이브인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드라이브인 엄청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드라이브인을 2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내가 드라이브인을 받다니 이런 카톡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죠. 1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이분은 사정이 바뀐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거 수익률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임대 나갈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이런 시기가 오고 말았어요. 아파트만 내려간 게 아니라 아파트는 정말 많이 내려갔어요. 뭐 20억이었던 게 10억이 되고 이렇잖아요. 지식산업센터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지식산업센터는 거의 그렇게 내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가가 700만 원대였거든요. 아파트는 분양가가 뭐 3천만 원대, 4천만 원대, 1억 이렇잖아요. 그런데 1억이 아닙니다. 1억이 아니라 저희는 비싸봤자 700만 원대예요. 그런데 전용률이 50% 정도 되니까 곱하기 2 해봤자 100% 전용률이라 쳐도 1,400만 원대예요. 그럼 아파트 1억 원대, 막 5천만 원대, 6천만 원대 이거보다는 굉장히 싸잖아요. 사실 지식산업센터 만드는데 요즘 자재비가 700~800만 원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700만 원대에 이거 분양을 했다는 거는 지금 시기로는 거저예요. 거저 공짜죠. 그런데 이분은 이것만 사신 게 아니라 또 송도로 달려가셨어요. 송도로 달려가셔서 한라, 비즈, 거기 역에 앞에 있는 거를 3개를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2개, 그거 3개 하면
5개잖아요. 근데 한라비즈는 그래도 입주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광교 더 퍼스트가 내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말씀에는 갖고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팔고서 스트레스를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많은 재산을 만드신 분들은 그냥 부자가 된 거 아닙니다. 다 부자가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견뎠거나 아니면 자금 관리를 잘했거나 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잘 넘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광교 더 퍼스트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건데요. 한 분은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이분은 또 이분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아니 살 때는 정말 이게 너무 사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돈을 입금을 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수원에서 이게 아직 허가가 안 났는데 이거를 허가가 안 난 거를 다른 데서 돈을 먼저 받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 응? 그래가지고 그 해지 그 돈을 돌려받겠다는 서약서를 받으러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받아오지 않으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걸 받아오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이 분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넘고 물 건너 강원도까지 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거기서 도장을 찍고 사인을 받고 그리고 와서 어렵게 했던 계약이에요. 그리고 나서 돈을 돌려드리고 다시 언제까지 입금하세요 했더니 언제까지 입금한, 그런 힘들게 계약한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광교 더 퍼스트 들어가지를 않고 의왕 스마트시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실장님이 이 물건을 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저희 이름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담당자는 사실 그분인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해드렸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건데요. 여튼 지금 불안하대요. 심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들어봤죠? 얼음 창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동 창고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냉동 창고에서 나올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밤새 살려고 아둥바둥 했었는데요. 다음 날 이 사람이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유서가 써 있어요. 이렇게 냉동 창고에서 차갑게 나는 죽어간다. 이 냉동 창고 너무 춥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냉동 창고는 그날 밤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 됐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심리가 나는 이 냉동 창고에서 죽을 거야. 이런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차갑지도 않은데 얼어 죽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예요. 인간의 심리란 정말 무섭죠. 맞아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위기가 기회야 라고 생각하고 싼 아파트들을 주워 담으려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산 이 지산을 정말 스트레스 받기 싫어서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분 거는 조금 있다가 입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다른 거를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청년이에요. 정말 키도 크고 잘생긴 청년이에요. 이분은 아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북수원 우성 테크노파크, 여기를 분양할 때예요. 이분은 정말 나이도 30대고 우리 큰딸보다도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우리 큰딸은 학교 선생님이지만 학교만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우리 작은딸은 사진을 찍는 아이지만 사진만 열심히 찍고 있었지 재테크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을 보고 제가 너무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테크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머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나 하고 좀 물어봤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외아들에다가 회사도 뭐 좋은 데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너무 감탄을 해서 집에 가서 딸들한테 야, 너네들도 재테크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엄마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무것도 안 한 게 어쩌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네요. 그 청년이 저한테 북수원 우성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를 샀습니다. 큰 것도 아니에요. 24평. 돈도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1억 7천. 그중에 1,700만 원이 들어간 거죠. 하지만 젊은 청년이 1,700만 원을 고이고이 모아서 저한테 갖고 왔다는 게 얼마나 저는 감동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왔는데 그 친구도 1,700만 원을 고이고이 모아서 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돈이 또 더 모일 거 아니에요.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정말 돈을 모을 수 있는 모든 방법.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 집값이 드륵같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더 모아서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도 데려오고 같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지식산업센터 하나 산 거로 끝이 아니라 이제 집을 사고 싶어 했어요. 사장님, 저 집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집값이 자꾸 올라가요. 사장님, 저 집값이 자꾸 올라가네요.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다가 인천에, 청라에 오피스텔을 샀습니다.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요. 5억 8천인가 7천이었어요. 물론 32평인가 그렇죠. 그걸 샀습니다. 그걸 샀는데 입주 시기가 같아요. 그것도 내년. 우성 테크노파크도 내년. 그러니까 이 청년도 걱정이 돼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이것 좀 팔아주세요. 이분들이 재테크 공부를 했다는 걸 너무 칭찬드려요. 지금 비록 스트레스 받고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실패를 거울 삼아 또 다시 똑같은 재테크 공부를 하고 기회를 잘 본다면 그분은 지금 실패했던 것을 10배로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기회라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항상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갔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나?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자고 일어나면 올라가. 내가 원하던 집값은 정말 더 많이 올라갔어요. 끝이 안 보였죠. 그래서 재테크라는 거에 관심을 끌까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에 관심을 껐던 적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집값이 내려갔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빚내서 제발 집 좀 사십시오 랄 정도로 집값이 내려가서 부양 정책을 썼어요. 일례로 파크타운 49평에 집값이 1억에 분양했던 게 노무현 대통령 때 12억까지 갔던 것이 내려가서 박근혜 대통령 때 6억 7천, 6억 4천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런데 현찰을 준비했던 사람은 6억 7천에 그 집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런데 12억에 악소리 나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팔고 지금까지 있었다면 지금 그 집 20억이 넘습니다. 부동산은 이래요. 지금 죽을 것 같고 너무 올라가 미칠 것 같고 하지만 갖고 있으면 또 10년 후에는 그 가격을 회복하고 그것보다 더 비쌀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예요. 그때까지 참을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다른 쪽에 더 돈을 벌까? 다른 주머니를 더 찰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면 돼요.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어렵다고요? 아, 신사임당에 노아 AL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도 새로운 채널을 그거로 한번 해보려고요. 그거로 하면 구독자가 팍팍 늘고 그리고 광고 아니에요. 정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도 팍팍 늡니다. 저처럼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늘어요.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는 타겟층이 너무 얇아요. 타겟층이 두터운 것을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는 다른 사람의 유튜브 그 화면을 따라가는 거라서 타겟층이 많은 것을 하셔야 됩니다. 여튼 이렇게 여러분이 부업으로라도 무언가를 하십시오. 위기는 기회라고 했어요.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기가 오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구독자 늘릴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구독자를 늘리고 유튜브를 하셔가지고 딴 주머니를 하나 차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 달도 나는
그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없어.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파셔야 돼요. 싸게라도. 그런데 지금 우리 우성 테크노파크 사신 청년, 그 청년은 내년 9월에 입주잖아요. 그때까지 유튜브를 키우세요. 그러면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쉽게 더 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 유튜브를 키우십시오. 그러면 입주 때까지 100만 원 수익은 더 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식산업센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이거 완전 공짜예요. 이거 가져가시면 위기는 기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회에 정말 요거 하나를 발판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또 됩니다. 광교돌 퍼스트 첫 번째 소개해 드리고요. 우성 테크노파크 두 번째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보러 가시죠. 자, 그럼 광교돌 퍼스트 말씀을 드려 볼게요. 광교돌 퍼스트. 자,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교돌 퍼스트는 이게 이렇게 광교에 있습니다. 광교 원천역에서 가깝죠. 원천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호수예요. 영흥공원도 있고요. 여기 삼성전자 본사가 있어요. 삼성전기도 있고 삼성미래기술 캠퍼스도 있고, 그래서 회사들이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 잘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5층짜리 드라이브인이에요. 연락 주시면 제가 50평 두 개 합해서 100평이니까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50평짜리가 하나가 있는데 51.7평인데 공급가가 3억 8천이에요. 평당 760입니다. 그리고 또 50.3평이 하나 있는데 공급가가 3억 8천이에요. 하나씩 따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가 3천이기 때문에 얘는 돌려받고요. 그래서 3,800 부가세까지 4,100 정도면 사실 수 있어요. 무피예요. 무피니까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성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여기 북수원에서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귀하면 임대가 잘 나가겠죠.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임대가 잘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북수원역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 5분에서 10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북수원 IC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있어서 공방이라든가, 공방도 뭐 그냥 직접 열면은 어렵지만은 온라인으로 하는 거로 하면은 열 수가 있어요. 이런 주부들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북수원 우성 테크노파크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왜냐면 이 동네에 지산이 없어요. 북수원에 다 눈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 지식산업센터인데 여기에 11층이에요. 11층이고 저쪽에 강이 보이는 그런 쪽입니다. 아니다, 이쪽 산이 보이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북수원 지식산업센터도 관심 있는 사람은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가격이 실평수로 12평이고요. 1억 8,490인데요. 부가세 1,290은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1,720만원, 1,90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는데 평당 72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북수원, 이렇게 해서 북수원 우성 테크노파크 지식산업센터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값이 좀 안정돼서 여러분들이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지금 40년 만에 여러분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기회에 유튜브 하셔서 늘리세요. 구독자 늘리고 한 달에 100만 원 벌기 목표로만 삼아 보세요. 그러면 부수입이잖아요. 부수입 가지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